안녕하세요. 한방충이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단순한 공간이 아닌 끔찍한 기밀과 떠도는 영혼들이 숨어있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닫힌 문 뒤편이나 안전해 보이는 집의 구석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단순히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끝없는 긴장감을 안길 것입니다. 사실 기자들이 단독으로 보도를 하거나 특종을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요즘은 사건만 터지면 모든 기자들이 보도로 몰려받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운이 좋았을까 간이 좋은 걸까. 내 실력에 맞지 않게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스트레이트급 기사를 쏘대기도 하고 칼럼도 곧잘 소재 껴서 특정 전문 기자라는 별칭까지 생겼다. 좆대라며 나지나 나는 담배를 뿌리까지 뻐끔뻐끔 키워대던 선대는 이건 자기만 아는 소스라며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전에 왜 인터넷에서 난리가 돌 소설있잖아. 그 작가가 분명 범죄자라고 난리 났던 거. 알아요. 근데 왜요? 그게? 얼마 전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익명의 소설이 있었다. 식인, 납치, 인신공양 등 꽤나 악랄한 내용의 소설이었는데 이게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묘사들과 현장감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표현들을 작가의 경험담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때마침 어느 심리학 교수의 간언으로 그 말의 신빙성이 더해지며 기자들 사이에서 작가를 찾는 움직임이 하나 둘 생기고 있었다. 당연히 인터넷의 특성상 공개될 작가의 프로필은 닉네임이나 마찬가지인 필명뿐이었고 논란이 사이트에서도 작가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었다. 그러다 논란이 확산되어 점차 걷잡을 수 없어지자 꽤나 큰 소설 사이트였던 해당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그때의 작가 역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었다. 그렇게 잊혀지고 있던 해프님이었는데 선배가 그때의 작가를 찾았다는 것이다. 물론 선배 거일도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다며 제일 먼저 나에게 조사를 부탁했다. 근데 이게 대단하다고 해요. 그냥 주터를 평범한 가정을 거친 그냥 주터. 선배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첩이 섰던 나는 어차피 당장 소재거리도 급했고 단독 보도에 욕심이 생겨 선배의 손에 들려있던 주소지를 빼앗듯 낚아채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뭐요? 미친놈이 왜 그 서둘러? 어차피 너 주라고 소새껴. 투덜거리는 선배를 뒤로하고 난 주소지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꽤나 부유한 집처럼 보였다. 문틈으로 보이는 작은 마담이 있었고 평화롭게 뛰노는 아기 비글 두 마리 그리고 작은 테라스가 존재하는 2층 전원주택이었다. 해가 정철에 떠 있었지만 초가을이라 곧 어두워질 것을 감안해 재빠르게 전경을 찍은 뒤 초인종을 눌렀다. 가볍게 차려입은 캐주얼 정장이 실체 맞았던 내 성격에 어디 하나 해지거나 얼룩이라도 져있을까 옷 내무새를 점검하는 사이 초인종 아래로 열근히 묻어나무는 얼굴한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지금 신물사에서 나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시제 괜찮으시면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없을까요? 안에서 작은 탄성이 들려왔고 한참을 기다리자 그제서야 문이 열린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그녀는 급하게 화장을 했는지 아이라이너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고 머리를 나오면서 말아올린 걸 보니 이제야 잠에서 깬 모양이다. 저를 치료하신다고요? 네. 이거 먼저 받으시고 혹시 들어봐서 이야기해도 괜찮으실까요? 내 려면을 건네받은 그녀는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날 집 안으로 안내하였다. 집 안은 상당히 고급질 옥목 소파에 화려한 금잔이 들어간 티테이블, 그녀가 기르는 듯한 수많은 난들이 집 안을 화사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푹실한 소파로 나를 안내한 그녀는 잠시 앉아있으라며 차를 꺼내왔다.
그녀가 건네주는 차를 마셨고 깔끔한 뒷맛이 신기하여 불었구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중국에서 넘어온 천차인데 이게 4대 명차 중 하나란다. 은은한 단맛으로 목을 축인 나는 차가 정말 맛있다 생각하며 본론에 꺼냈다. 혹시 획칙북을 쓴 작가님 아니세요?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거든요. 직설적인 성격이었던 나는 바로 핵심을 찔렀다. 사실 윌크에 질린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도 있다. 그런데 그녀는 책의 제목까지 듣고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힘들어난 그녀의 반응에 자맘은 대충해서 하고 있었다. 아니요, 전 글 같은 걸 쓴 적이 없난데요. 그녀는 나에게 본인은 글을 쓴 적이 없으며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며 다 마신 찻잔에 차를 다시 내려주었다. 아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 차라도 더 마시고 가라는 배려였겠지. 하지만 선배의 확실에 찬 목소리도 머릿속을 맴돌았고 겉으론 평범한 주부일 것 같아 보이는 그녀가 이상하게 자꾸 밟혀 재차 물었다. 작가님, 저 다 알고 왔어요. 그냥 정말 간단히 인터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자신의 삶은 내 예상과는 다르게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그저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녁엔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평범한 주부라고. 그렇게 살아온 지가 벌써 15년째란다. 아무것도 소득을 얻을 수 없던 나는 차를 잘 마셨다며 일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친절하게 내게 말을 건네는 그녀가 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않아서 여지껏 처음으로 내 추억을 믿을 수 없게 됐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그 일을 잊고 또다시 취재의 나날들을 보냈고 어느 공무원의 비리가 크게 터져 다른 취재 기자들과 부대끼다 무사히 인터뷰를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랐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한 나는 두재중 전화 한 통기에 오랜만에 보는 음성 메시지 한 건이 있길래 곧바로 재생했다. 걸걸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 기억이 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작가, 아니 그때 그 주부였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꽤나 떨리는 듯했다. 기자님, 급하게 이게 뭐죠? 거기서 다급하게 끊긴 음성 메시지에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했고 정의감보다는 특종이라는 나의 충실한 욕조에 가는 아들 내 성과 다르는 그 탈의 차를 그녀의 집으로 모았다. 당장 손에 들려있는 건 카메라 하나와 녹음기 하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너무 아까웠던 나는 도착하자마자 기상도를 찾아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고 쾌만이 열려있는 대문으로 뛰어들어간 그 집의 문은 날 감기듯 살짝 열려있었다. 심하네요. 살인 현장에 출동한 조영사가 마스크를 했음에도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 손으로 마스크를 한겹 더 덮은 채 현장에서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20여 년간 형사 생활을 해온 나조차도 참기 힘들 정도로 진득한 피냄새가 진동을 했으니 조영사라고 괜찮을까.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중년의 여성은 신고 당시 수많은 A4 용지 사이에서 멍하게 앉아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실고자도 본인이었다. 그녀는 그저 부조한 글들이 쓰여진 원고를 발견해 자신을 찾아왔던 기억이 떠올라 기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기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단다. 그래서 그녀는 급하게 메시지를 남겼고 다행인지 그랬는지 곧 오겠다는 기자의 문자를 받아 문을 열어둔 채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도착한 기자와 어떠한 말다툼을 하다 어느 순간 기절하듯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 겨우 깨어나 보니 기자분이 부참히 살해당해 있어 자신은 그저 신고를 했을 뿐이라고 시조 당시 증언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그녀는 가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찾았다는 거다.
다행히 그거 외엔 그녀가 말한 모든 건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은 몇 조각 남지 않은 얼굴의 특징으로 같은 신문사의 동료 기자가 확인해 주었다. 비영선님, 그리고 조근기 아닙니까? 조 형사가 사람으로 튀어있는 살점들 사이에서 작은 금속 기계를 꺼내 건네주었다. 키가 덕지덕지 묻은 작은 녹음기에 지체 없이 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가운데 기자의 사실을 말해달라고 다그치는 외침이 연신 들려왔다. 그러다 갑자기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설령 요리사로 진업된 실고사의 목소리는 아닌 매우 낭랑한 목소리. 말투마저 좀 더 차분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듣고 난 재차 확인하기 위해 조 형사를 급히 불렀다. 야, 조 형사, 와서 이거 좀 들어봐. 실차민 조 형사가 듣기에도 다른 범인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여러 번 확인을 해보아도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과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밤중의 울음소리를 구독하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오싹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